2023년 1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총선이 한 6개월 남았나요? 국힘당이 뒷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네요. 임요한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투입했는데 그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국힘당은 어쩔 것인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자라는 아이디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집값이 오르면 국내 경기가 좀 돌아갈 수가 있죠. 또 서울 주변 위례 같은 데에서도 서울 편입을 원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지금 푹 꺼져 있는 내수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 선거에는 상당히 호재일 거다. 국힘당한테는 호재일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물론 반발은 예상이 됐죠. 근데 어떻게 될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추진하는 거죠.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든 또 그게 불이든 생각을 추진하는데 그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반드시 정쟁으로 갑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 큰 뜻이 있어도 지고 나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한낱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권력 투쟁, 권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반대편이 내놓는 좋은 뜻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회방을 하죠. 그래서 정쟁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김포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하다가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김포 서울시 편입도 좀 흔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거는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면은 대한민국 수도가 휴전선에 접하게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봤는데, 그거는 의외로 그걸 꺼내들면은 민주당이 득이 없다고 봤는지 거론하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치고 나오네요. 또 여기에 또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또 많은 언론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나오던 쓰레기는 난지도에 매립한 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김포 쪽에 매립을 해왔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해가지고 이게 김포가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은 서울 입장에서는 더 쉽게 매립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김포는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어차피 지금 김포에다가 제1, 제2 쓰레기 매립장 하다가 지금 제3, 제4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이런 얘기 툭 나오게 되면 이제 김포의 의견이 좀 바뀔 수도 있죠. 결국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자기네 생각한 거를 전달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구경꾼으로서 쭉 해보면은 조직을 이끌 때는요. 그 건강한 조직은 자기네 목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번다. 또는 전투를 한다. 경찰처럼 안전을 지킨다. 그럼 고유의 임무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잘하면 그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내부에서 비리가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는 내부 감찰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조직이 한 거를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문제도 외부에 크게 알려지면 갈등이 있는 걸로 되고 또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뭐 어떤 의견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죠. 근데 그 세력을 꺾고 다른 쪽으로 해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 성과한 거를 밖으로 대고 알려주면은 우리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은 내부 갈등까지도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늘 보게 되면은 리더가 어느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리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내부 조직의 고유 임무가 잘 되게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는 뭐 재무 문제, 회계 문제 뭐 다 돌아가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조직의 속성이고 이 리더가 직접 장악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찰하고 홍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둘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삐걱거리 버리면은 자기 뜻을 피우지 못하고 그 조직 자체가 자기 한 것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 꼴이 되죠. 정치는 더하죠. 정치는 이렇게 외부로 굉장히 잘 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 거를 잘 알리고 하기 위해서 홍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 조직의 비리를 잡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공보가 중요해서 제가 이제 기자를 쭉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기자들이 자기 기사를 쓰면서 과장하죠. 제 다른 기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 자기 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크게 키워갖고 나중에 보게 되면 과장 보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죠. 확 가다가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면 수사가 미진했다 이러고 넘어가죠, 언론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늘 좀 일종의 좀 불만이라서 뭘 하나 터뜨리더라도 좀 너무 덜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수지킴 사건 같은 거 할 때도 그거 가지고 한번 흔들어서 대한민국 다 흔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또 그 이상의 사건도 아니고 오대양 사건도 그렇고 아가동산도 그렇고 제가 다뤘던 사건들, 그 다음에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도 그렇고 그 극단적으로 보고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하고 왔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언론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힘당 처지에서 보게 되면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라는 그 좋은 카드를 던져놓고 지금 김포가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된다라는 그건 나올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하면서 김포 카드가 시들해지는 거 아니냐. 이 포퓰리즘 카드를 꺼낸 건데 포퓰리즘 카드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주식의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는 먹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거의 없죠. 근데 그 반발 없는 효과를 잘 확대 재생산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국힘당 지도부가 실력이 없다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서,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게 사람이 고쳐 쓸 수 없고 하루아침에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뭘 투입해도 호랑이를 갖다 줘도 고양이처럼 쓰는 조직이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참 이기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과반수를 얻고 싶은데 그게 참 고민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이야 혼자 이러고 지내지만 옛날 조직을 이끌 때 고민했던 것이 유능한 친구를 쓸까 착한 친구를 쓸까 고민했는데 이상하게 보면 착한 친구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서 그 친구가 일을 못하면 답답해하니까 이제 같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아픔만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유능한 친구들을 써보니까 그 친구들은 좀 다루기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되게 불안해요. 해결하고 온 다음에는 내가 보기엔 자기 자랑을 하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사실은 죽을둥살둥하고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랬다라고 이제 힘들었던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자랑으로 들리면서 못마땅하죠.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은 내가 못한 걸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걸로 들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게 이런 친구들을 대우해 주면서 이 친구도 사실은 죽을둥살둥 했기 때문에 자기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자랑질로 들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구나 싶어서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줄 때 그 조직에 사람들이 모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능력 있는 친구들은 자기 하는 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불만이 있어서 그걸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윤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면서 당을 이끌면서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이냐, 유능한 친구한테 할 것이냐, 아니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할 것이냐 문제를 많이 고민했겠죠. 근데 하여간 딱 위기가 벌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게 못하면 참 답답하겠죠. 최전방 지휘관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냐, 나한테 승인받고 싸울 사람을 보낼 것이냐. 북한이 꽝 쌌는데 전화 걸어서 쏠까요 말까요, 한 발 쏠까요 두 발 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혼자 알아서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떨레떨레 들어오는 지휘관이 좋을까요? 둘 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사람을 임명해 놓고 얻어 터진 다음에 대응 못했다고 화를 내면 그것도 참 난감하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가 되는 거죠. 지금 국힘당에서 이뇨한 씨가 영남 사람들 요지에 있는 사람들은 험지 출마해라 라고 하니까 영남 유력 인사들이 입을 봉하고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자 도생을 생각해서 극단적인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간다든지 하면서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게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또 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승리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다 그 리더십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지금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죠. 지금 송영길 씨가 한동훈 장관을 건방진 놈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씨도 뭐 어떻게 달리 대응하기는 마땅치 않겠지만 참 대한민국 정치가 후지다, 운동권 수준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원지검 2차장을 탄핵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정화 검사인가요? 그 여주지청인가? 김건희 여사 뭐 압수수색 건 가지고 또 뭐 그걸 봐준 덕택에 출세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을 발표해 보게 되면 뭐 특별히 출세한 건 없고 동기들하고 같이 올라간 거고, 압수수색 문제는 이렇다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 측에서 검찰을 딱 찍어놓고 검찰공화국을 수어 차례 공격하다가, 포괄적으로 공격하다가 이제 특정 검사를 거론하면서 공격을 해댑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받아치는데 한 박자 두 박자 늦을 뿐더러 팩트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구질구질해 보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뉴스 논쟁이랑 비슷하죠. 휙 던져놓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아니야 하는 사이에 딴 데 가서 딴 거 뻥 터뜨리고. 이제 이들 방식대로 포퓰리즘으로 대응해 봤는데 이것도 뻥뻥 터뜨리고 하니까 이게 지금 국힘당이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홍보전을 못 하는 거죠. 검찰도 그렇고, 홍보전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있던지. 빨끈은 하는데 그게 뭔가 좀 뭐 시간이 걸리면 좀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이 괴벨스가 이제 선전선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정치는 선전선동이잖아요. 뭐 박정희 대통령처럼 권력을 딱 쥐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선전선동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연설문을 한번 옛날에 봤는데, 연설문 원문하고 본인이 만든 원고하고 거의 똑같더만요. 되었습니다가 되었습니다 하고 바뀐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설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유려한 뭐 거짓말로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저도 윤 대통령 보면서 취임식 연설이라든지 미국 하버드 대학 가서 한 연설 같은 거 쭉 보게 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쭉 설득을 해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박 대통령처럼 줄기차게 해나가는 게 아니고 단속적으로 해나가고, 조금 되면은 됐다 하고 손을 탁 놓고 있다가 또 터지면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단속적으로 가다 보면 점점 힘이 떨어집니다. 국힘당도 그렇고요. 지금 이뇨한 씨가 와서 좀 놀랄 정도의 몇 개 정책을 내세웠는데, 혁신안을 내세웠다. 젊은 사람 위주로 뭐 해라 그랬는데, 이 국힘당이 적극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각자 도생하겠다 그러면 이런 조직들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은 뭔가 하면 국힘당이 그걸 받을 만큼 힘이 없는 거죠. 뒷심이 없는 거죠. 제가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양보를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 겸손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안 해도, 이번 차례 이 자리에 안 앉아도, 이번에 양보해도 다음에 하면 되고, 그럴 힘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꺼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게 마지막 기회라 그러면 어린아이와 노인을 제치고 먼저 챙취하죠. 뭐 나이 드신 사람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지만, 올림픽 결정전 금메달 시합에서 나이가 많다고 봐주는 게 있던가요? UFC 시합에서 봐준 게, 그건 결정적으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결국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국힘당, 정부 여당 참 뒷심이 없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인 줄 알고 한 정책들을 밀고 나가려면은 계속 한 번 홈런 갖고는 못 이기지 않습니까? 후속타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뭔가 못한다. 뒷심이 없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은 보게 되면 어거진데, 도둑놈들이 경찰관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검사들을 탄핵하는데, 뭐 계속 밀어붙이니까, 괴벨스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뭔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또 하고 계속 반복하면은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쇠뇌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믿어버리잖아요. 김의겸이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설치고 하는 것들이
자존심이 있고 생계형 정치인이다 보니까 계속 물러서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먹히는 거죠. 국힘당이 뒷심이 없다. 정부도 뒷심이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원희룡 잠깐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도 그렇고 지금 스타 장관 얘기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장관들이 박민식 본부장관 한번 용감하게 얘기하고 나서는 별로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질 수가 있죠. 지금 대통령이 에이펙 회담 가고 영국 국빈 방문을 하는데 와서 단단히 조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자가 리더인데 양떼를 이끌면 사자떼를 만들 수 있고 사자떼를 양이 이끌면 양떼를 만들죠.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힘 뒷심이 없다. 임의환도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진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